K9 자주포 앞에 중국산 무기들이 무력하게 개박살나는 충격적인 상황이 미국 펜타곤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주력 무기로 검토하며 미국 MH-9 팔라딘의 대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은 CNHB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 매체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국의 무기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사실에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는 카슈미르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놨기 때문입니다. 나토 군사 전략 분석관들조차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으며 과거 아시아산이라며 저평가되던 한국 무기가 이제는 세계 최고 방위 산업체들의 핵심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은 한 여성 분석가의 심층 보고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나토 군사 전략 분석가 세라 딘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최강대국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2025년 4월 22일 폭발음과 비명이 귓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끔찍한 현장 장면에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슈미르 파월감 시장 광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모했습니다. 피 묻은 얼굴들, 절규하는 사람들, 파편으로 뒤덮인 바닥,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이 나토 상황실의 정적 속에서 26명 사망, 17명 부상이라는 속보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이 테러는 평화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라,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 앨런의 물음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라딘, 나토 군사 전략 분석가로 재직 중입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MIT에서 정치학과 국제안보학을 전공했습니다. 나토에 합류한 지 5년째이며 주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군사 상황을 분석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차갑고 분석적이라고 평가하지만 현장 상황에 대한 저의 직관 또한 나름 자랑할 만하다고 자부합니다.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꼭 쥔 제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해돼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누리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는 갑자기 분주해졌고 상황실에는 분석관들이 빠르게 집결했으며 위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모든 책임을 파키스탄에 전가하고 있어요. 앨런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보고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겠군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기로 했던 시간, 아버지 생신을 축하해드리려 했으나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라, 베넷 웨스트 본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기로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토 무기체계 분석 본부장인 베넷 웨스트는 이미 도착하여 자료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사라, 인도군 배치 상황을 분석해주세요. 베넷 웨스트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열어 위성 이미지를 확대했고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마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K9 바지라군요.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인도가 한국제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다고? 베넷 웨스트의 눈썹이 위로 솟았습니다. 네, 카슈미르 최전선에 K9 바지라가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더 확대하며 보고했습니다. 인도가 2017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키스탄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식일 것이라고 옆에 있던 토마스 에이커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인 토마스는 항상 현장 중심의 분석을 강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K9 바지라, 한국이 제작한 151mm 자주포 맞습니까? 베넷 웨스트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산악지대에서도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히 열어 K9 바지라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 발사, 평균 명중률 95% 이상이라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이라고요? 베넷 웨스트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네, 특히 험난한 지형에서도 정확도가 저하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핵심적인 실전에 배치될 정도라니 놀라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토마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도가 K9 바지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토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그 성능이 검증될 것입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성능을 입증할지 궁금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겠어요. 자리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분쟁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K9 바지라가 어떤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다음날 아침 나토 상하왕실은 더욱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카슈미르 국경 지역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확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산 SH-15 자주포군요. 제 말에 주변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규모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SH-15 자주포로 인도의 K9 바질에 맞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두 무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SH-15는 차륜형이라 기동성은 우수하지만 저는 화면을 넘기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산악지대에서의 명중률은 K9 바지라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 앉으며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SH-15도 최대 사거리는 40km로 K1신과 동일합니다. 사거리는 같지만 분당 발사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K9은 분당 최대 6발, SH-15는 4발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토마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카슈미르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동성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타격이 더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베넷 웨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보고가 들어왔어요. 베넷 웨스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라인 오브 컨트롤 LOC를 따라 SH-15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위성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SH-15가 차륜을 굴리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라, K9 바지라의 실전 기록이 있습니까? 베넷 웨스트가 물었습니다. 네, 인도가 도입한 이후의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자료를 찾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40km 사거리에서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전과 훈련은 다를 수 있죠. 베넷 웨스트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 조건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우기와 짙은 안개가 많은 조건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개인적 견해는 자제해 주세요. 에이커스 씨.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베넷 웨스트가 차갑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 카슈미르의 지형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도 3,0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급격한 고도 변화와 시계 시제, 변화가 심한 지역이죠.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베넷 웨스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데이터만을 놓고 볼 때 K9 바지라가 이러한 환경에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상황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다가올 교전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상황을 주시하세요. 베넷 웨스트가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퇴장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워진 K9 바지라의 이미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제작한 이 강철 거인이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되었습니다. 사라, 이번 분석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앨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무기체계의 실전 검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심사숙고했습니다. K9 바지라가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할 시간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4월 30일 카슈미르 전선에서 첫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나토 상황실은 실시간 보고로 인해 술렁이었습니다. 라인 오브 컨트롤 주변에서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보 장교의 보고에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열감지 위성 영상에는 연속적인 발사 지점이 붉은 점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K9 바지라의 위치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략 30km 떨어진 지점을 타격하고 있군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군요. 포탄 궤적이 거의 완벽합니다. 토마스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분석 프로그램을 즉시 실행하여 명중률을 산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발사된 36발 중 세럼 4발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94.4%의 명중률입니다. 이제 베넷 웨스트조차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개가 심한 상황에서 이 정도 명중률이라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스크린을 뒤넘기자 이번에는 파키스탄의 SH 실세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SH 샷홈은 현재 40발 중 스피미 8발 명중, 70%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비교하며 저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카슈미르의 험준한 지형이 SH-15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인도군 라지브 싱 대령이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고개를 끄덕이자 큰 화면에 라지브 싱 대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에서는 간헐적인 폭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토 여러분, 현장에서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라지브 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K9 바지라가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회전하자 멀리 배치된 K9 자주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악 지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화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지브 싱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연속 발사 상황에서도 정확도가 전혀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명중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부대의 계산으로는 96% 이상입니다. 라지브 싱 대령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SH-115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여 그들의 대응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명중률은 실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날씨 조건은 어땠습니까?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매우 심했고 지금은 간헐적인 간구가 있습니다. 라지브 싱 대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포성이 들렸고 라지브 싱 대령의 뒤편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이 다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라지브 싱 대령이 잠시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 구역에 SH-15가 최소 12문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K9 바지라의 정확한 대포병 사격으로 이미 절반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라지브 싱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토마스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라,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실전에서 이러한 성능은 거의 목격된 바가 없습니다. 라지브 싱 대령과의 통화가 종료된 후 저는 즉시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자주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M479 팔라딘, 독일의 PZ-2000, 프랑스의 카이사르 등 경쟁 자주포들의 실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비슷한 지형 및 기상 조건에서 K9 바지라의 명중률이 평균 15% 더 높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제 데이터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분석을 확장하여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 담당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K9 바질에 대한 더 세밀한 기술 정보가 필요합니다. 베넷 웨스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승인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요청을 보내세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방산기술전략가 박주현 씨와 첫 화상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딘 분석관님, K9 바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현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카슈미르에서의 데이터가 매우 인상적이더군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K9 바지라는 처음부터 산악 지형에서의 운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박주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인도 버전은 그들의 요구에 맞춰 더욱 극한 환경에 최적화되었죠. 추가 기술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보안 채널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K9 바지라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게 되었고 한국 방위산업이 이룬 기술적 성취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나토 본부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오늘 오후 5시부터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신속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토마스가 저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비공식 정보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태블릿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K9 바지라의 전진 배치 해제가 협정 조건.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토마스를 쳐다봤습니다. 확인된 정보입니까? 공식적인 확인은 안 되었지만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소식입니다. 토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이 K9 바지라의 화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협상장에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공식 휴전 협정문을 열어봤지만 K9 바질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없군요. 당연하죠.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토마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통신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라지브 싱 대령과의 연결이 준비되었습니다. 큰 스크린에 라지브 싱 대령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나토 여러분, 상황 공유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라지브 싱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이 발표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교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휴전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베넷 웨스트가 물었습니다. 네, 라조리와 아크누르 지역에서 폭격이 보고되었습니다. 라지브 싱기 답했습니다. 하지만 K9 바지라의 정확한 대응 사격으로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휴전 협정에 K9 바지라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라지브 싱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잠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K9 바지라의 전진 배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죠.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찬의 성능이 그들에게 막대한 위협이 되었나 봅니다. 딘 분석관님, 우리 부대의 K9 바지라는 16일간의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라지브 싱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총 450발의 포탄 중 442발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계산했습니다. 96%의 명중률이네요. 네. 그리고 기계적 고장이나 유지 보수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라지브 싱기 덧붙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베넷 웨스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K9 바지라가 이번 휴전에 숨겨진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베넷 웨스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데이터를 분석하면 SH-15와의 교전에서 K-타샤인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파키스탄이 신속하게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베넷 웨스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9 바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에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워싱턴 DC에서 방산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라, 당신이 나토 대표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K9 바지라 데이터를 가장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DC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만들어내는 파장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스리나카르에서는 여전히 폭발음이 들린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휴전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K9 바지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브뤼셀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동안 검토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워싱턴 DC의 공기는 브뤼셀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따스한 5월의 햇살이 펜타곤 건물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펜타곤으로 향하는 길,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 토마스 에이커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비행은 어땠어요? 토마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자료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요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토마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도 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토마스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K9 바지라의 성능이 DC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관심이 높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카슈미르 분쟁에서의 활약이 펜타곤의 이목을 사로잡았어요. 토마스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M4공습 팔라딘과의 비교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의 주력 자주포와 비교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부터 정장 차림의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토마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나토 군사전략 분석가 사라 딘입니다.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방산 담당 부차관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최근 카슈미르에서 K9 바지라의 성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스크린에 K4는 바지라의 이미지가 띄워졌습니다. 딘 분석관님, 나토의 분석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를 열었습니다. 카슈미르 작전에서 K9 바지라는 96%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는 SH-12호의 70% 명중률, 그리고 유사한 환경에서 엠머스09 팔라딘의 85% 명중률과 비교할 때 매우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회의장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악천후와 고산지대에서도 이 정확도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동 장전 메커니즘의 신뢰성이 탁월하게 돋보였습니다. 육군 장성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딘 분석관님, M309 팔라딘과 K9, 바지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 둘째, 자동 장전 시스템의 효율성으로 인한 분당 발사 속도의 우위. 셋째, 험준한 지형에서의 기동성과 안정성입니다. 방산업체 대표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cost effectiveness 측면에서 K9이 상상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따르면 유지 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의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 방산 기업들은 협력에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주연 전략가와의 대화에서 그러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 카페테리아에서 토마스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사라. 토마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저 데이터를 제시한 것뿐인걸요.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네요.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방금 부차관보가 K9 바지라의 공식 검토를 지시했답니다.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미군 도입 가능성까지 포함해서요. 토마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라, 당신의 분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 국방부의 공식 검토 대상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음날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나토 비공개 브리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K9 바질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나토 본부에서 열릴 비공개 브리핑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워싱턴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베넷 웨스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관심이 컸습니다. K9 바지라 분석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는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토 본부 대회의실은 일찍부터 각국 대표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과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사라 딘 분석관이 K9 바지라의 실전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카슈미르 분쟁에서 K9 바지라가 보여준 실전 성능에 관한 것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9 바지라는 한국이 개발한 155mm 자주포로 인도가 201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기본 정보를 간략히 설명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K9 바지라는 총 450발의 포탄 중 442발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96%의 명중률로 현대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다시 일었습니다. 특히 악천후와 산악 지형에서도 이 정확도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비교를 위해 동일 조건에서 SH-15의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SH15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SH15는 평균 70%의 명중률을 보였으며 특히 안개가 짙은 날에는 50%까지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K9 바지라와 우리의 카이사르, 세이서 이에사, 자주포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카이사르는 우수한 자주포이지만 산악 지형에서는 K9보다 약 8% 낮은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독일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PSA H1000과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PSA H1000은 훌륭한 성능을 갖추었지만 지속 발사 상황에서 K9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선발 이상 연속 발사 시 K9은 명중률 저하가 거의 없었지만 PSA H1000은 약 5%의 저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K9 바지라의 기술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메커니즘, 유압 현수 장치 등의 조합이 이러한 뛰어난 성능을 발현합니다. 중간에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전략가 박주연 씨와 실시간 화상 연결이 가능합니다. 베넷 웨스트가 고개를 끄덕이자 큰 화면에 박주연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토 여러분. 박주연 씨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K9 바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연 씨는 20분 동안 K9의 개발 역사와 기술적 특징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K9은 처음부터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버전은 AI 기반 사격 보정 시스템이 추가되어 더욱 정밀합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박주연 씨는 모두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넷 웨스트가 물었습니다. 박 전략가님, K9의 향후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행 기능과 무인 포탑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탄종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박주연 씨가 답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K9 바지라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모든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비용 효율성, 정확도, 내구성, 그리고 다양한 환경 적응성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토 훈련 프로그램에 K9 바지라의 성능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참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여러 국가대표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어요, 사라.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에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베넷 웨스트가 전망했습니다. K9 바지라가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나토 브리핑 이후 일주일 동안 제 사무실 전화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딘 분석관님, 프랑스 국방부에서 연락드립니다. 독일 방산 담당자입니다. K9 바지라 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유럽 각국은 K1000 바질에 대한 정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베넷 웨스트의 승인에 기본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K9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군요. 앨런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역시 실전이 최고의 광고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니까요. 그날 오후 베넷 웨스트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연합 군사대표단이 K9 바지라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이 K4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토마스가 연락했습니다. 사라, 로키드 마틴과 BAE 시스템즈에서 당신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와요? 왜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K9 바지라의 기술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요. 특히 한국 방위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어 합니다. 토마스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브뤼셀의 한 호텔에서 두 방산업체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딘 분석관님, K9 바지라의 기술을 우리 차세대 자주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록히드 마틴의 대표가 물었습니다. 물론 가능하겠죠. 기술 협력이 성사된다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BA 시스템즈 대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의 후 저는 박주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전략가님, 유럽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K9 기술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박주현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주현 씨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실전에서의 성공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K9의 성능을 완전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딘 분석관님, 한국 방문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주현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희 생산시설과 R&D 센터를 직접 보시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나토 측에 공식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 나토 본부에서 또 다른 중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가 K-차안 바지라 100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카슈미르에서의 성공적인 실전 경험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도입한 K9 자주포의 추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나토 동유럽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K9의 성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접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이제는 세계적인 거대한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시카고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가 분석하는 무기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뭔데, 사라? 아버지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한국이 만든 K9 바지라라는 자주포예요. 한국이? 그래,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어제 음성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해보니 정말 뛰어난 무기더라고요. 나토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브뤼셀의 밤하늘이 별로 가득했어요.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넷 웨스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라, 한국 방문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토 공식 대표단으로 다음 달에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심장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베넷 웨스트 본부장님.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K9 바지라가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베넷 웨스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K방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 훈련 프로그램에 K9 바지라의 기술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에 회의적이었던 나토가 이제는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카슈미르 분쟁에서 K9 바지라가 입증한 실전 능력에 근거합니다. 베넷 웨스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험악한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도 96%의 명중률을 유지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토마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해 왔습니다. 사라, 미국 국방부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K9 바지라의 기술을 참조하기로 했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팔라딘 개량 사업에 한국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자국 무기 개발에 참조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한화 디펜스 간 기술 협력도 논의 중이래요.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사라, 당신의 분석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준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인도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가 K9 바지라 100문 추가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계약이 카슈미르에서의 성공적인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지브 싱 대령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딘 분석관님, K-차젠 바지라 덕분에 우리 부대는 단 한 명의 인명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브뤼셀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기가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억제력이 평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K9 바지라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사라, 한국 방문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출발합니다. 기대되네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베넷 웨스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죠.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주현 씨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딘 분석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에서도 K9 도입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이 딘 분석관님의 객관적인 분석 덕분입니다. 박주현 씨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슈미르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려주셨으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편향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고 그 사실이 K9 바지라의 우수성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토 본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토마스가 나타났습니다. 사라,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토마스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K9 바지라 대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답니다.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계약 체결 장면이 보였습니다. 사우디가 K9 바지라 150문을 도입한대요. 토마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도 K9의 성능이 인정받는 것이죠.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K방사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상했어요? 한국산 무기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니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K방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지형이 명백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한국 방위산업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카슈미르의 산악지대에서 울려 퍼진 K9 바지라의 포성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있을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K9 바지라가 탄생한 곳,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니까요. 데이터가 증명했듯이 이제 한국은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분석가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K방산의 신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섭해보시모 서서 드이고 소시첩 대타보시아 A 권비 파사참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출시 당일 완판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의 시작은 미국 인기 래퍼 퀸디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는 그녀의 한마디에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앞다투어 찾기 시작했고 출시 일주일 만에 미국 내 모든 제품이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한 명의 평범한 미국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스미스입니다. 32세 미국 아이오와 출신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지만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제이드는 5살, 둘째 릴리는 이제 겨우 5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두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5시 30분, 온몸이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음식들과 아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설거지가 스스로 끝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5살 첫째 제이드는 벌써부터 방에서 장난감을 던지며 놀고 있었고 5달 된 둘째 릴리는 배고프다며 울음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제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는 동안 릴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를 안아 젖을 물리는데
제이든이 다가와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한 손으로는 릴리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이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침을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저의 하루는 온전히 두 아이를 위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시간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기저귀 냄새, 끝없는 집안일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아 떡진 상태,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 즐겨 바르던 립스틱은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환자들이 저를 보며 친절하다고, 상냥하다고 했던 말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이들에게조차 쉽게 짜증을 내는 엄마였으니까요. 로라,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고 저는 요즘 자주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남편 데이비드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니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둘째 출산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만남을 피한 탓도 있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마저 마실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 제 하루의 고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어요. 간호사였던 제가 이런 상태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하지만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눈을 감으면 예전의 제가 사라지고 그저 엄마라는 이름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난 사라지고 있어. 거울 앞에서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으로 향했어요. 또 아이들 책 판매원이거나 종교 권유하는 사람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민이 서 있었습니다. 로라, 오랜만이야. 수민은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동료였던 한국인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들어와. 수민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갈색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라, 둘째 낳고 힘들다고 들었어. 어떻게 지내? 수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냥 버티는 중이야. 아이 둘 키우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래? 내가 타줄게.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요. 수민은 커피를 타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이들 건강은 어떤지, 데이비드는 잘 지내는지, 제 부모님은 어떠신지. 오랜만에 어른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민이 갈색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상자 안에는 홍삼이라고 적힌 작은 갈색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힘들 때 이걸 먹어. 나도 애 낳고 이거 없었으면 못 버텼어.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홍삼이라고 해.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 직접 보내주신 거야. 진짜 좋은 거라서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저는 병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갈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는 건데? 하루에 한 병씩 마시면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게 제일 좋아. 수미는 병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향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먹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처음엔 낯설었거든. 그때 남편 데이비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 수민, 오랜만이네. 데이비드는 수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제 손에 든 병을 보았습니다. 그거 뭐야? 한국에서 온 홍삼이래. 수민이 가져다 줬어. 데이비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병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진짜 괜찮은 거야? 무슨 약 같은 건 아니지? 수민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야. 한국에선 엄마들이 출산 후에 많이 먹어. 기운 없을 때 정말 좋거든.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수민이 돌아간 후 저는 주방 선반에 홍삼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병을 보며 먹을지 말지 고민했어요. 데이비드는 동양약 같은 건 잘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수민을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새 2번이나 깬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때 선반 위에 홍삼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상자에서 병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특이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망설이다가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수민이 말한 것처럼 맛이 상당히 독특했어요. 그렇게 저는 첫 홍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홍삼을 처음 마신 날 밤, 이상하게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한 번에 4시간을 푹 잤어요. 아이가 울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몸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덜 무거웠습니다. 머리도 조금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홍삼 때문일까? 반신반의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어제랑은 달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가 달라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아침부터 제이든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져 소리를 냈지만 평소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이든, 장난감은 던지는 게 아니야. 엄마 좀 도와줄래? 제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이든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짜증 섞인 목소리에 익숙해진 아이에게는 낯선 반응이었겠죠. 둘째 릴리에게 젖을 물리면서 제이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 병의 홍삼을 마셨습니다. 수미는 하루에 한 병이라고 했지만 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향과 맛이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짙은 맛에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데이비드가 퇴근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데이비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아. 홍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또 의심할까봐 염려되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홍삼을 마시는 것이 저의 일과 루틴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점점 더 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몸이 천근망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2번째 주가 되자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예전에 즐겨 쓰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옅은 핑크색을 입술에 바르니 얼굴이 화사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기 로라, 다시 만나서 반가워.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었어요. 제이든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고 릴리를 안고 있을 때도 예전처럼 빨리 내려놓고 싶은 조급함이 덜했습니다. 3번째 주에 접어들자 저는 수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홍삼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수민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홍삼을 찾거든. 수민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야?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지? 수민은 인삼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왔대. 특히 산후 회복이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정말 좋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병 하나가 제 일상을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저는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 다시 살아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홍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유모차 태우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제이드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고 릴리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엄마들은 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로라,
오랜만이네. 많이 좋아 보여. 수잔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 컨디션이 좀 나아졌어. 산책 후 집에 돌아와서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부엌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무슨 일이야? 집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오늘 에너지가 넘쳐서.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데이비드에게 홍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엔 수민이 준 홍삼 효과가 큰 것 같아. 매일 마시는데 정말 달라졌어. 데이비드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효과가 있다는 거 맞아?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변화가 진짜인데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그래. 갑자기 당신이 동양약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전 직장 동료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삼, 그거 효과 있어? 동양약 같은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제니퍼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나는 좋아졌는데. 정말이야.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가 찾은 작은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제 확신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느끼는 변화가 진짜일까? 그냥 내 마음의 착각일까?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난 살아나고 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더 확신을 담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느끼는 변화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네가 준 선물이 내 삶을 바꿔놓고 있어. 수민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한국에는 정성이 담긴 선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어. 내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뻐.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성, 그리고 마음.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진심이 저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 변화를 믿기로요. 그리고 그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 교육용 영상을 몇 개 찍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스마트폰을 거울 앞에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무기력함과 절망감, 그리고 한국 친구가 준 작은 선물로 달라진 일상까지.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있던 제가 이 작은 병 하나로 다시 숨쉬게 된 이야기예요. 영상 마지막에 홍삼병을 들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한국 친구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영상을 몇 번 확인한 후 저는 육아맘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둘째 낳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홍삼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어디서 살 수 있죠?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댓글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이건 한국 친구가 직접 가져다 준 거라 정확한 구매처는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며칠 사이에 영상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10,000명, 그리고 1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수민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 홍삼 이야기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사람들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알려줄 수 있을까? 수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한국 브랜드 몇 개 알려줄게.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수민이 알려준 구매처를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마음이 담긴 선물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두 번째 영상의 반응은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댓글을 달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로라 덕분에 홍삼을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다른 것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매일 밤 시간을 내어 댓글에 답변하고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이 제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이 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도 점차 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 로라로 돌아온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예전의 로라가 아니야. 더 강해진 새로운 로라야.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의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홍삼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육아와 자기회복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 친구 수민과 그녀가 전해준 정성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문구가 제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로라, 퀸디 인스타그램 봤어? 네, 이야기 언급했대. 저는 서둘러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퀸디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래퍼 중 한 명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녀의 최신 스토리에는 홍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 미쳤어. 진짜 깨어난 느낌이야. 이걸 알려준 유튜버가 있어. 그 여자 진심이 느껴졌어. 영상 끝에 퀸디는 제 유튜브 채널 링크를 공유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제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댓글은 읽을 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퀸디 보고 왔어요. 이 홍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국 제품에 관심이 생겼어요. 수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민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수민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라, 대단해. 이제 네가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네.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제품은 비싸져서 못 사겠어. 유행 따라 홍삼 마시는 척하는 사람들 웃겨. 그 여자가 뭘 한다고? 특히 한 영양사가 제 영상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맹신하게 만드는 위험한 콘텐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비난을 받는 경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데이비드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건 진실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많은 관심과 함께 여러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게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퀸디도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에 제 영상을 공유하며 응원했어요. 이 여자 진짜야. 내가 보증함. 그녀의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난보다 응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홍삼에 대한 정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 건강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수미는 제게 더 많은 한국 문화와 건강 방식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 생활 방식까지.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배우는 육아 방식, 한국식 자기관리의 비밀 같은 주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수민이 건넨 작은 홍삼병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작은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어. 수민에게 말했어요. 수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성의 힘이야. 한국에서는 마음을 담은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작은 병 하나가 제 삶을 바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은 끊임없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홍삼 정확히 어디서 사요? 믿을 수 있는 한국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홍삼 말고 다른 한국 건강 제품도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링크만 공유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과 화상통화를 하며 이런 고민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감당하기 어려워. 다 답변해주고 싶은데 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로라, 우리 함께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건 어때? 내가 한국 제품들을 소개해 줄 수 있고 너는 네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수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좋은 제품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 그날 밤 잠들기 전 그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간호사에서 전업주부가 되었다가 이제는 사업가로.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남편 데이비드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데이비드는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봐. 요즘 당신 정말 활기차 보여.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그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민과 함께 온라인 스토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름부터 고민했습니다. 수민의 마음, 수민's heart. 어때? 제 제안에 수민은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이름이다. 딱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야. 2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우리의 온라인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홍삼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건강식품,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일상용품까지 폭넓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각 제품마다 수민이 직접 쓴 한국 문화 이야기와 제 경험담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건 그냥 판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일이야. 유튜브에 스토어 오픈 소식을 알리며 말했어요. 첫날부터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밤늦게까지 주문을 확인하고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 봐. 정말 행복해 보여.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주문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수민과 상의 끝에 작은 창고를 임대하고 2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토어는 점점 성장했고 미국 전역의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로라의 스토어에서 산 제품들 정말 좋아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고객들의 피드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우리 스토어는 월 매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지역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진심을 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성과 배려 문화를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닿는 것 같습니다. 수민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함했습니다. 로라, 한국의 큰 홍삼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스토어와 협업하고 싶대. 그 소식은 우리 사업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눈빛의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작은 홍삼병 하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홍삼 브랜드 진생라이프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로라님, 저희 브랜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라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저희 공장과 농장을 둘러보시고 당신의 콘텐츠에 진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수민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수민아, 진생 라이프에서 한국에 초대했어. 수민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와, 정말 대단해. 같이 가자. 내 부모님도 만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인삼밭도 보여줄게. 그 말에 더욱 설렘이 커졌습니다. 정말 내 부모님이 인삼 농사를 짓고 계셨어? 수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3대째 인삼을 키우고 있어. 엄마가 직접 키우는 인삼밭 보여줄게.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 눈으로 보면 또 다를 거야. 남편 데이비드와 상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도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이 정말 가고 싶다면 가봐. 아이들은 내가 돌볼게. 이제 당신 일이 되었으니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한 달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민은 일주일 먼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육아에 지쳐 자신을 잃어가던 저에게 찾아온 작은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이제 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 친구 수민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감사를 전하러 가는 여행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믿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정확히 전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해요. 비행기 안에서 새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수민의 품에 안기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충청북도에 있는 수민 부모님의 인삼밭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농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민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로라,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우리 수민이가 늘 이야기했어요. 수민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며 저는 인삼이 자라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작은 초록 잎사귀와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이었어요. 이 인삼은 최소 6년은 키워야 해. 매일 정성껏 돌봐야 하지. 수민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6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진생 라이프의 공장을 방문했어요. 최첨단 시설에서 인삼이 홍삼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인삼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이 바로 홍삼이었죠. 회사 대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시골 농장의 전통적인 풍경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게 된 홍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수민의 가족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수민 어머니, 제게 보내주신 그 작은 홍삼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이 통역해주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바로 정성과 배려, 그리고 나눔의 문화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정성 문화, 배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상과 함께 인삼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민 가족과의 추억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지 건강한 음식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문화를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화에 빚을 지고 앞으로도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우리 스토어 수민의 마음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가치를 함께 전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매달 수익의 일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엄마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방법이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홍삼을 마십니다. 이제는 그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한국 친구가 준 작은 병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K방산이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현실과 K정성이
한 육아맘의 인생을 회복시킨 기적적인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분석에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 이야기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